무슨 영화 가져오셨습니까? 아직 4편 네. 가져왔죠. 아는 여자, 장진 아는 감독님 여자. 아는 여자, 가이리치 감독의 스네치, 스네치. 그리고 나우 유시미. 나우유 씨. 감독님 성함 모르겠네. 그리고 베이비 에드가 라이트, 베이비 드라이버. 저도 엄청 좋아하는 영화고. 신나는 영화. 네. 이 컨셉이 있어요? 셀렉의 컨셉이? 아,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평소에 좋아하고 제가 좀 극장에서 한번 다시 봐보고 싶다 하는 영화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셀렉이 됐는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꿰뚫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하다가 그 쿨한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쿨한 게 뭐예요? 쌩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진?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 정확하게 보여주고 뭐 사실 모든 영화들이 구멍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엄청 개의치 않고 자기 스타일을 그냥 딱 고집해서 가는 거. 시원한. 네, 시원하게 아. 그냥 우리 이런 영화 만들었어 하는. 돌려 말하지 않고. 예. 코미디 같은 것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네. 그 어쨌든 극장에 딱 찾아왔을 때 사람들한테 그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 배우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심각한 걸 하더라도 그 안에서 네. 뭔가 약간 비틀어서 유머를 네. 주잖아요. 네. 그게 막 무슨 코미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유머를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이렇게 또 꼽아놓은 영화들 보면 또 그것들도 다 나름의 유머들이 좀 있거든요. 좀 비틀어서. 4편 중에 3편은 외국 영화고 네. 1편은 우리나라 영화잖아요. 네. 아는 여자부터 한번. 아 그럴까요? 아는 여자 네. 웃기더라고요. 아는 여자는 약간 얼탱이 없기도 하고. 네. 뭐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아는 여자. 몇 번 봤습니까? 진짜 300번 넘게 봤을 거예요. 미니멈으로 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학교하면 틀어놨었어요. 영화를. 학교? 그러니까 무한도전 틀어놓듯이. 그냥 계속 네, 플레이 되는 집에 거예요? 그냥 무한도전 틀어놓고 그냥 뭐 자기 할 거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아는 여자 틀어놓고 언제 보셨어요? 처음? 개봉했을 때 2003 2003년인가? 학생 때 네. 보고 천안 야우리. 네. 그 시내 한복판 네. 딱 보고 딱 꽂힌 거예요. 이거 개웃기네? 네. 그냥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와, 나 이런 영화 나와보고 싶어, 뭐 이런 영화 만들고 싶어 했던 거는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던 건 아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따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저걸 따라하고 싶다. 그 되게 나사 풀려 있는 그렇죠. 보이잖아요. 이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모든 대사와 행동들이. 네. 맞아. 아까 대사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관중석에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라든지 뭐 꼭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든지 헤어지자고 하니까 전화로 하지 왜 여기까지 오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들이 정말 배꼽 잡고 웃었던 것 같거든요. 그 유머에. 그래서 나도 저런 거를 쓰고 싶다.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일종 연기과 들어가서 막 선생님들이 대본 가져와서 수업을 하거나 뭐 실습을 할 때 저는 항상 아는 여자 대사였어요. 그게 나이 먹어서도 되게 네, 대학교 들어가서도 막 그 은행 강도들 들어왔을 때 니네 뭐 하나 둘 셋 넷 야구부냐 뭐 많은 뭐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대본들이 다 그 장진 감독님 스타일에 그러니까 따라가진 못하지만 어줍지 않게 따라하려고 했던 대본들이었어요. 장진 감독님 스타일을 내가 한번 베껴봐야겠다. 네. 라고 하면 네. 어떤 스타일? 얄궂은 상황들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 쿨한 대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제가 뭐 썼던 쓸만한 인간들의 그 글들이나 뭐 제가 여기저기 이제 원고를 주는 글들이 어쨌든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유머를 구사하는 방식들이 물론 장진 감독님 스타일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저도 제가 나름대로 하다 보니 생긴 저만의 노하우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그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건 확실해요. 원료다. 시작점은. 시작점은 아는 여자. 장진 감독님의 그 글들이 확실해요.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 택시 드리버리라는 장진 감독님 연극이 네, 있어요. 네, 네. 그거를 너무 제가 맨 처음 본 연극이 장진 감독님의 택시 드리버리예요.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또 한 번 더 반하고 아, 그 공연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야합이라고 있거든요. 방학 때 이제 학생들끼리 야합. 예, 학교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고 그 극장 지원을 받아서 그냥 정식 공연은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 초대해서 방학 때 그냥 하루 이틀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야합 프로젝트라고. 그거를 이제 택시 드리블 제가 연출을 아, 이제 하고 네,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있죠. 일하면서 뵀어요 감독님? 뵌 적 있어요? 제가 장진 감독님을 딱 한 번 뵌 게 언제냐면 그것도 너무 우스워. 아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근데 뭐냐면 제가 파수꾼 찍고 난 다음에 네. 윤서영 감독님이 장진 감독님 회사에서 단편 영화를 찍을 때였어요. 그 동주 사이에 5년 그 기간 아이, 동안? 파수꾼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아, 네. 찍고서 근데 그때 당시에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 네, 네, 프로그램이 네, 네, 있었어요. 네. 알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두 분이서만 대담을 하는 프로였다가 이제 관객을 모아서 하는 첫 시작이 장진 감독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갔어요. 학교 빠지고 관객으로 장진 감독님 네. 보려고 수첩 가지고 진짜 가지고 적는다. 어허. 말하는 거 다 받아줬고 이제 질문 시간이 있어요. 질문 시간이 바로 손들어서 쳐요. 그래가지고 예, 저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영화학교 연기과에 영화과에 다니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그냥 너무 여쭤보고 싶은데 감독님 영화 출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바로 물어본 거예요. 그 라이브는 아니고 이제 편집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방송을 보진 못했어요. 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 확인은 안 네,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감독님 영화에 출연할 수 있나요? 근데 감독님이 저는 배우분들을 캐스팅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때 약간 난 안 되겠네 라는 느낌을 받는 대답이었어. 넌 아니야. 넌 아니야 하는 대답이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하고 이제 녹화 끝나고 제가 그때 손편지를 적어갔어요. 너무 팬이고 옛날 뭐 아는 여자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아합니다. 010 진짜로? 아니 근데 되게 되게 행동하는 사람인데요. 그때는 진짜 그냥 빠꾸 없이 그냥 010 혹시 그리고 뭐 파수꾼이라는 영화에도 나왔고 저를 모셔주시오. 김나영 감독님이랑 작업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감독님 뭐 다음 작품 들어가시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010 이렇게 해서 써서 예 고마워요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재 감독님은 막 그게 마지막 인연 처음이잖아요. 네. 그냥 저는 진짜 다 봤었거든요. 그분의 저 대본집까지 다. 저도 이제 이런저런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그때는 어쨌든 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더 공부를 위해서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막 해외에 내놓으라는 모든 감독들. 근데 결국에는 아는 여자 또 보고 있어. 네.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는 여자 거룩한 계보 막 이런 거 막 보고 있어. 간첩 리처지. 기막힌 사내들 보면서 이거지. 이런 거 한번 쓰고 싶다. 어떻게 이런 걸 썼지 하면서. 그 발상이 진짜 특이하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아까 궁금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출판사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책을 한번 엮어봐야지. 그런 테마도 어떻게 보면 발상이고 그 연출하신 것도 아는 형이 거절하기 어렵냐 하나 연출해봐라 했을 때도 어쨌든 무언가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근데 그 시나리오는 있었던 시나리오. 제가 써놨던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직접. 네, 제가 예전에 써놨던 완전 예전에 막 4, 5년 전에 써놨던 시나리오를 이제 좀 바꿔서. 저희도 이제 디자인이라는 크리에이티브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그 초기 발상을 하는가? 생각을 해내는 거. 결국에는 경험인 것 같아요. 나한테 없는 얘기도 막 써보고 싶거든요. 근데 쓰기가 너무 어렵고. 근데 반장선거 그 단편 영화 했던 거는 제가 그냥 진짜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충격적인 그 기억이 있어서 그 반장선거 할 때 애들이 막 무슨 진짜 당 나눠가지고 막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얘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그 충격에 제가 썼던 시나리오고 그냥 술술 써지는 시나리오는 어쨌든 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이야기로 풀 때가 책은 조금 다른데 책은 어쨌든 기획이니까 작가를 찾는 거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의 제작자의 이야기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작가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 출판사에서 해주세요. 약간 편집샵 디렉터 같은 거예요? 출판사 사장님은?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출판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소외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왜냐하면 저희 출판사가 무슨 대형 출판사도 아니고 매일매일 출판사 일을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1, 2년에 한 권씩 나올 텐데 최대한 이 출판사에 대해 갖고 있는 소신을 지켜서 가자.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한 게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책은 이제 그 작가의 또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사는 삶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또 다른 축축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니 이 두 번째 책을 결정한 거고 세 번째 책이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소설책이거든요. 오디오북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종이책이 아닌 오디오북을 먼저 만들어서 소설책이지만 소설의 형식이 아닌 약간 시나리오와 좀 합쳐져 있는 그래서 대사 위주로 흘러가는 소설을 써서 지금 오디오북은 성우 한 명이 책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배우들한테 각자 역할을 줘서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거죠. 옛날에 네, 삼국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김금희 작가님이 쓰고 계시고 이제 언제 목표예요? 9월, 10월. 와 그것도 올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이게 잘 되면은 그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되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는 곳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이용해서 장사하려는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이제 오디오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그 장애인 재단에 기부를 하고 종이책에 대한 수익금만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 갖고 최대한 남기는 거 없이 하려고. 또 그런 게 저희 출판사의 이제 어떤 좀 모토인 거죠. 근데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출판사가. 본업이 아닌 다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은 아예 없어요. 배우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어쨌든 이 다른 일들을 할 때는 어쨌든 이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용 그쵸. 안 하고 싶어도. 사실 그래서 책방 할 때도 매달 적자였거든요. 우리도 맨날 간당간당. 그래서 아는 여자는 네네. 어떤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최근에 보지 못했던 류의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게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어른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른들이 이렇게 구사했던 코미디들이 궁금하다면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봐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네. 네. 너무 능청스러워서 어이없는 네. 약간 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의심 없이. 그 배우들도 의심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진지하게. 네, 탁 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 일하고 또 다시 보이는 게 있었겠네요. 진짜 그 물론이죠. 네. 근데 저는 정말 그 경이로운 건 뭐냐면 연차도 쌓이고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했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보고 저렇게 네. 해결하는 것도 보고 여러 번 봤지만 이 영화 현장에서는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가 가늠이 안 돼요. 아유 완전 전설이야. 아니 저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정말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감독의 스타일을 이해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아,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하모니. 네,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 감독의 스타일을 믿어주고 그냥 이 영화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쭉 가자. 그 안에서 해결하자라는 그 마음이 한데 모여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너무 독보적이잖아. 약간 판타지 같기도 해. 네, 뭔가 아까 판타지 같기도 네, 하니까 네, 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네,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붙여서 대사를 하고 모든 배우들이 발자국 이렇게 세다가 갑자기 그래서 갔더니 사람이 막 쓰러져 있고 이거 너무 허무맹랑하지만 그럴싸하잖아요.
뜬다 아 뜬다 내려간다 뭐 사랑한다 아들아 이러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말이 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되게 궁금해요. 장진 감독님한테 과연 정재영 선배님은 어떤 존재일까? 배우였을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텍스트를 장진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배우가 진짜 정재영이다라는 어떤 평론인지 뭔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배우들이 너무 훌륭하게 소화를 다 해내시지만 그거를 정말 찰지게. 진짜처럼 저 너무 좋아하는데 잘생겼는데 못생긴 나오잖아요. 그 네네네네네네.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멍청하게. 없으니까. 네. 연기할 때도 그분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대사가 너무 맛있다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분의 대사와 리듬이 그리고 그 완급 조절이 그 내가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 저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대사를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뻔뻔한. 네. 근데 심지어 너무 웃기게 하고 봤을 때 너무 매력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그 리듬감 생각 안 완급 해봤는데 조절. 그 박자가 말이 안 용감한 돼요. 것 같아. 이거 굉장한 엇박이고 네. 그 특유의 엇박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을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정민님도 그런 저는 앙 하는 네. 그런 박자 네. 감이 네.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저한테 있는 박자가 네, 되고 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따라하려고 하면 따라하기 쉽지 않겠죠. 그쵸. 근데 정재영 선배님 거 너무 따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 아는 여자니 거룩한 게 보니 막 이런 대사들 따와가지고 학교에서 발표할 때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모사. 마치 가사 외우듯이 아. 노래하듯이 해버렸어요. 똑같이. 약간 필사하듯이. 네, 정말 똑같이 따라했어요. 진짜 영향받은 영화구나. 이 네, 여기에 네, 그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은 잘한다고 하지. 칭찬하고. 네, 그 노래를 해버리니까 그냥 정확하게 노래를 해버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완전 빠져 있었던. 하고 말씀하신 게 스네치를 되게 또 스네치는 그 중요한 어떤 그 영화는 제가 영화 연출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영향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그 아는 여자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마침 이래서 마침 여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침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게 이거였다고? 막 이 약간 그러니까 약간 뒤틀리고 그 우연에 기대지만 밉지 않은. 이것도 또 웃기잖아요. 이것도 너무 웃기죠. 예, 예. 약간 아는 여자랑은 좀 다른 웃긴. 다른 웃김이긴 하지만 조금 끈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웃기잖아요. 막그 집시들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해가지고 뭐 이거 하면 어떡할 거야? 잠깐만. 자기들끼리 해야. 되게 자기적으로 막 굉장히 자기적이잖아요. 오케이. 하면서 막 이게 저거. 하고 굉장히 또 1차원적인 개그들도 있잖아요. 막 그 금고 같은 거 털러 갔는데 문 미니까 안 열리고 땡기니까 열리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밉지 않더라고. 밉지 않아. 그 사실 그거 굉장히 잘못 구사하면 위치. 뭐야 이씨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장난하나. 이거야말로 표현하신 진짜 쿨한 거. 완전 쿨하죠. 예. 그 연출도 쿨하고. 예.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예. 근데 그 브래드 피트가 사투리 쓰는. 집시 영화잖아요. 예. 그 이상하게 사투리 막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 어렸을 때 보고 와 연기를 진짜 잘한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뉘앙스가. 사람이 집시 연기를 하는 것 같다. 사투리를 막 쓰고 있구나. 브래드 피트 연기 평가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피트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제가? 제가 그 같은 직종에 있고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 너무 질투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사벽 아니야, 영화도 너무. 너무 잘하고 그 그러니까 연기. 그거 이렇게 막 이제 배우를 꿈꾸다 보면 뭐 선배님들 필모도 찾아보고 저 이 배우는 몇 살에 뭐 했지 이 배우는 어떻게 했지 막 하면서 막 이제 선배님들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잖아요. 근데 찾아보지도 않는 선배들 그게 바로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랑은 아예 다른 사람이다. 너무 사벽. 제작사 사장님이기도 하죠. 그렇죠. 제작도 네, 하시고. 뭐 멋있는 건 다 하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좋은 선례를 계속 남기는 배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감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제작한 영화에 자기가 출연하기도 하고 뭔가 조연으로 나오기도 하고 약간 소외된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막 아무튼 여러 가지를 막 좀 하잖아요. 미나리도 제작사일 건데 어렸을 때는 사실 그냥 잘생긴 배우로 알잖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잘생겼으니까. 고블랙의 사랑한테 네, 나와서 네, 그 금발 꽃미남 네. 나이 들어서 이제 조금씩 경험이 생기면서 이 배우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막 경외심이 들죠. 그런 배우들에 대해.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느껴져요. 그런 어떤 같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신수석 감독님 추천하신 세븐의 그 마지막 장면의 그런 연기는 사실 그걸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다른 배우 왔으면 다르게 했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보거나 선택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빨리 영화를 그만둬야 되나? 이 정도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직업군에 속해 있으니까 작품을 관객으로서 즐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보게 될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음. 내가 저거를 온전히 느끼지 못해서 네. 특히 한국 영화 볼 때 더 그래요. 맞아. 연기 네. 어떻게 하나. 그 상황들을 너무 저 잘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아니까. 막 그 카메라 뒤가 자꾸 연상되고 우와가 아니라 야 저거 어떻게 찍었지? 고생했네. 이렇게 봐버리니까 잘했네, 막 웬만하면 이렇게 안 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게 그래서 약간 이거는 숙명이다. 이 불행 이 사소한 불행이지만 어쨌든 좀 숙명이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아는 여자 장진 감독님도 그렇고 스네치 가이리치 감독님도 그렇고 되게 자기 세계 엄청 브랜드 같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것 같다. 맞아요. 라고 조금 음. 느꼈어요. 그 사람이 놓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거장이라는 감독님들 계시잖아요. 한국에도 너무 네네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쨌든 다 특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박찬욱 감독님 어떠세요? 박찬욱 감독님은 굉장히 우아하세요. 우리가 느껴지는 그대로세요. 네, 저는 근데 우아하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너무 웃겨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아하는 네. 감독님이고 제가 감독님을 만나고 더 팬이 됐어요. 아. 제가 와. 진짜 팬인 사람한테는 말을 못 걸거든요. 떨려서. 말 실수야.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할까 봐.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칭찬 받았어요? 그 칭찬을 다음 작품을 캐스팅으로 현실감과. 칭찬을 해주시지는 않아. 뭐 잘했어 정도는 뭐 그냥 뭐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아이폰 영화에도 출연시켜 주시고 뭐 제작하시는 전란에도 캐스팅 해주시고 하는 걸로 그냥 그쵸. 최고의 그런 칭찬이죠. 칭찬이 어딨어. 그런 건 갑자기 확 부럽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대가분들의 어떤 작업 형태를 보고 참여해서 같이 공동 창작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일 되게 하시네요. 그런 거 할 때 다시 그 배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또 이렇게 뿜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류수환 감독의 현장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쫙쫙 막 그 열기가 쫙 있어요. 박찬욱 감독님 현장은 쫙 이렇게 우아. 그래요? 실제로. 몰라 저는 엄청 길게 해보진 않아서 뭐 잘은 모르겠으나 뭐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인데 그 일장춘몽이라고 아이폰 영화 찍을 때는 막 현장에 막 클래식 나오고 현장에 감독님이 클래식을 좋아하시니까 뭐 모니터실에 막 클래식 흘러 나오기도 하고 저는 막 장재현 감독님하고 했을 때도 되게 신났었거든요. 사바 찍을 때 저는 가끔씩 진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와, 장재현 감독님이랑 정말 한 편만 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파묘 천만가서가 아니라 오해. 그 전에도 감독님이랑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됐거든요. 막 말도 굉장히 막 서로 편하게 하고 스스럼 없이 막 재밌게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사바 찍을 때 그분도 진짜 그 자기 색깔이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화 찍을 때 진짜 공부를 이만큼 해와가지고 쫙 세계관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틈바구니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어긋나거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정교하니까. 근데 다시 그 정교한 세계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다시 만나서 뭔가 또 해보고 싶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감독님들하고 다시 한번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말씀하신 분들이 진짜 다 기라성 같고 맞아. 다 면면이 개성이 맞아요. 완전히 다 다른. 네.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할 때 되게 신나죠. 음. 그런 감독님들 만나서 그분들 세상에 내가 탁 놔줘서 하는 느낌이 드니까. 부럽다. 그러니까 그런 다 자기가 경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막 가이리치 감독 이런 음. 사람들이랑 하는 거 진짜 신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셜록 홈즈를 찍어도 가이리치처럼 찍고 알라딘을 찍어도 가이리치처럼 찍잖아요. 가이리치 감독 네. 여러 유명한 것들 작품이 있잖아요. 네. 왜 스네치였어요? 그게 가장 가이리치의 어떤 정수를 보여준 영화 같아서. 그러니까 스타일. 그 영화가 그 사람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저 혼자만의 착각인 거예요. 딴 얘기인데 그런 거는 참 창작자는 슬픈 것 같아요. 창작자가 다 마스터피스를 만들려고 네. 달려가잖아요. 네. 대부분. 근데 막 이렇게 평가가 초기작이 음. 좋았잖아. 아,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막 그분이 찍으신 거 다 봤는데 재밌었어요. 셜록 홈즈도 재밌고 뭐 알라딘도 재밌고 다 재밌었어요. 하지만 근데 속으로 스네치만한 게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젠틀맨을 보고 그렇지 이게 가이리치지. 야, 그래 이거잖아.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되더라고. 와 그래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 한계를 저한테 저 박정민이나 개인한테는 자기 한계를 또 뛰어넘은 그 영화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저한테는 굉장한 축복이고 그 사람이 또 그런 어떤 스네치 감성의 어떤 영화를 만들어 줬다는 게 야 젠틀맨도 저는 그 젠틀맨을 할까 스네치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스네치가 뭔가 좀 더 상징성이 있지라는 생각으로 스네치를 본 건데 전 젠틀맨도 죽인다. 그 마약 털러온 그 복싱부 그 흑인 애들이 갑자기 막 힙합 노래 부르고 이런 거에서 진짜 와 그렇지 이게 가이리치가 지조대로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젠틀맨 볼 때는 또 다시 그 직업인을 벗어나서 관객으로서 딱 보고 확 그냥 와 그래 이렇게 신나게 그건 약간 극찬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업인으로 예. 바라보다가 여기서 그냥 딱 그 나만의 어떤 가이리치에 대한 갈증을 해소되는. 그 젠틀맨 한번 딱 보고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봤었어요. 그 영화를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저는 좀 약간 그분 등장했을 때 감독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에서 좀 이렇게 확장되는 약간 약간 연예인 같은데? 약간 네. 그 표현하신 그 리듬감이랑 되게 잘 붙는 그 감독님이 수식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단편 영화 반장선거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영화가 스네치랑 세븐이었거든요. 아. 세븐은 사실 세븐을 차용하기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어쨌든 저 스네치의 저 박자를 한번 구사 한번 해보자 생각으로 그때도 되게 많이 봤었고 되게 지난번에 뵀을 때 아쉬워했던 게 저희가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생각해 보셨는데 세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세븐이 이게 나한테 큰 선수. 건데 맞아요. 세븐이 저한테 진짜 크긴 커요. 예. 예. 그 뭐 아쉬운 대로 세븐은 어떤 느낌인지 근데 세븐도 그런 리듬감이 있는 세븐은 우선 멋있는 오프닝이 말이 안 되고 개멋있죠. 그 오프닝 지금 봐도 사람을 확 우선 관계를 감고 시작하니까 그 데이비 핀처의 사실 전 데이비 핀처의 리듬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나 뭐 파이트 클럽이나 세븐이나 그 변주를 잘하는 것 같아요. 좀만 친절하게 예,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네치는 탁탁탁탁탁 해서 사람을 신나게 한다면은 야 간다 출발 이렇게 빠바바바바바 가잖아요. 근데 이게 세븐은 막 가다가 빵 치고 막 가다가 빵 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리듬감이 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정말 그 영화 처음 봤을 때 빡 했던 게 케빈 스페이시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디텍터 하는데 거기서 뭔가 몰입이 확 되잖아요. 스네치 같은 경우는 음악과 커트와 편집으로 만들어낸 어떤 리듬감이라면 이거는 카메라와 배우의 연기와 쪼였다가 풀어줬다가 이제 그러니까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확 회수하고 이런 리듬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세븐 볼 때. 영화인이 바라보는 데이비 핀처는 어때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 감독은 사실 데이비 핀처거든요. 그래요?
데이비드 핀처를 셀렉이한테 뺏겼어. 진짜 좋아하는데 그분의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그분의 모든 영화를 다 좋아하는데 사실 그분의 영화를 보면서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어디서 최근에 가장 뻑이 간 게 이 사람도 성장을 하네라고 느낀 게 마인드 헌터예요. 이게 마인드 헌터는 또 달라요. 잠깐 그 드라마 같은 네, 거 드라마. 봤어요. 네. 살인마 뭐막 그러니까 데이비드 핀처가 어쨌든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영화적인 기법들이 꽤나 많이 사용되거든요. 카메라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무빙도 막 이렇게 있고 조명도 막 화려할 때도 있고 막 액션이 막 과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운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제가 마인드 헌터를 보는데 카트 수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카트가 몇 개 없고 무빙도 별로 없고 정직하게 진짜 따박따박 찍어내는데 이거는 또 데이비드 핀처가 또 하나의 어떤 결실을 맺은 성장. 작품이다. 배우들 연기 쫙 보여주고 잔잔하고 고요하게 쫙 가는데 거기서 주는 그 압도감은 또 이루 말할 것이 없는 어느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압도감이냐면 남한산성 봤을 때거든요. 제가 남한산성을 진짜 좋아하는데 화려하지 않아. 정말 따박따박 정확하게 그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시잖아요. 따박 찍었는데 그 배우들의 연기와 그 촬영과 그 음악과 조명과 미술과 분장과 의상이 정확하게 딱 꽉 차 있으니까 뭘 안 해도 그냥 오는 그냥 와버리는 흘리지 않고 하나도 흘리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마인드 헌터를 보면서 제가 딱 그 느낌을 받아요. 조디악은 어땠어요? 아 조디악도 조디악 조디악. 궁금하다. 조디악도 제가 진짜 많이 본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거 조디악은 제가 데이비드 핀처 감독님이 정말 잘하는 걸 했다. 해낸 느낌. 그 이야기에 맞는 그 대본에 맞는 정확한 연출법을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제시 아이젠버그 대사 졸라 빠르잖아요. 뭐 네, 미국 네. 사람들은 저걸 알아듣나 싶을 네, 정도로 네. 엄청 빠르고 영화 리듬 자체도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 SNS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제시 아이젠버그라는 배우를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얄밉지 않아요? 너무 얄밉고 너무 잘하잖아요. 그 네.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게 좀 있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세련됐고 멋지잖아요. 그 영화가 막 어. 뭐라고 할까 비인간적이야. 너무 영화가 너무 멋있어. 멋있어. 간지가 나잖아 무슨 영화 자체가. 어. 잘은 모르겠지만 저걸 어떻게 찍었는지 잘은 모르겠. 아니 어떤 그냥 생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세련된 눈이 즐겁. 그 멋있는 걸 본 느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덕환이 그 전시한 거 네, 거기서도 네, 네. 나는 멋있는 게 좋다고. 나는 예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난 멋있는 게 좋다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게 멋있거든요. 뭐 스네치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아는 여자도 되게 멋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배우들이 그런 연기를 해냈다는 거. 그리고 그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근데 좀 약간 취향을 좀 알 것도 같고 뭐 그게 다 색이. 근데 전 진짜 잡식인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작이 뭐야? 라고 하면 그럴듯한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멋있는 거. 제가 영화과 처음 들어갔을 때 그 1학년 1학기 연출 기초인가? 그 수업이 있어요. 선생님이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 자기 인생작을 얘기해봐. 뭐 얘기했어? 사람들 나와서 막 아멜리에, 뭐 대부, 뭐 막 하는 아니 뭐 고다르 영화, 응, 응. 막 누가 봐도 인생작이지 하는 영화들 딱 가서 저 아는 여자 좋아. 오 그래도 아는 여자 좋아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다 이렇게 돼요. 어? 선생님이 그래서 뭐지? 뭐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블랙 코미디 뭔지도 모르고 저는 아니요 그냥 저는 아는 여자를 좋아하는데요. 웃긴데요? 다들 약간 벙 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는 여자가 인생작입니다 하면 비웃음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마음이 그런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렇게 딱 탐닉하는 시기에 딱 꽂힌 건 그냥 쭉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막 저도 너무 좋아하죠. 그 형들이 얘기했던 내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영화들 너무 좋아하고 훌륭한 영화인데 진짜 나한테 영향을 끼친 영화가 뭐야?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는 여자거든요. 그 당시에 막 뭐 좋아하는데 상업적인 거 좋아한다고 하면 이제 막 뭔가 부끄러워지니까
이제 곁다리로 갔으니까 얘기가 스네치는 스네치.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눈과 귀가 즐겁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 아무나 봐도 저는 저런 영화가 있었어? 지금 봐도 감각적이에요. 그런 감각적이에요. 제가 어제 다시 보고 왔거든요. 스네치를. 네. 이거는 지금 내놔도 손색 없다. 짱이다. 네. 아니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필름으로 찍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액션이나 뭐 이런 게 어쨌든 막 발해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라고요? 그러니까 발해가 난다고 이게 가짜로 때리거나 아 그게 뭐, 어깨용료에. 예, 뭐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근데 그거는 그 시대에는 뭐 어느 영화에서나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뭐 차치하고 그냥 그 리듬감이나 이 사람들의 연기 와 이 수많은 인물을 어떻게 이렇게 묶었지? 네. 인물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싶을 헷갈려.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개개인의 그 개성들을 다 살리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제일 좋아하는 장면 있어요? 명장면? 그 저는 그 장면이죠. 브래드 피트한테 브래드 피트. 이번에는 꼭 잘해서 해야 된다 하다가 팍 열받아가지고 빡 쳤는데 다운되고 안경 쓴 그 백인 줌빡 되고 그게 그 반복이잖아요. 그 처음에 그 제이슨 스타담한테 빡 되는 것처럼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저는 굉장한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팍 이렇게 되는 보리스인가? 그 얘가 막 이거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길에서 막 이거 할 때 막 차 치여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쵸, 말이 어이없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서커스 같기도 해. 네. 약간. 말이 안 되는 건데 하게 되잖아요. 그래 너네 그래도 돼라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건 이 영화가 처음부터 엄청 잘 쌓아왔다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뭐 이거 잘 못 쌓으면 그냥 바보처럼 보이기 마련인데 이 영화라면 말이 돼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나 취향을 좀 이해한 것 같아요.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 베이비 드라이버 했잖아요. 그분 작업도 그 영화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가짜 같은데 들어가면 또 진짜가 되는. 그러니까 진짜로 만들어 버리고 시작해 네. 영화를. 맞아. 예, 딱 그것도 사실 뒤에 내용이 좀 허술하거든요. 베이비 드라이버도 뒤에 약간 뭐 그냥 뻔해. 갑자기 예, 그냥 뭐 어떻게 저러지 하는데 그냥 첫 시퀀스 5분으로 이 세계관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 니네 그래도 돼라고 하고 오케이 인정. 막 음악 막 쫙 나오고 9점 뭐 이렇게 줄수 있는 그 정도짜리 영화. 예. 이 감독님도 완전 자기 색이 레드가 강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듀오 사이먼 페그 아, 네네네네. 해서 그 뚱보 아저씨랑 듀오로 되게 네네네네. 막 이름을 날리고 맞아요. 하고 베이비 드라이버는 꽤 최근작이잖아요. 그렇죠. 왜 요 감독님은 요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 감독님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아, 이 영화를 봤을 때. 아, 네. 네네네. 그냥 새벽의 황당한 저주 네. 감독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근데 가서 봤는데 제가 오잉? 몰입했어. 즐긴 거야. 그냥 영화관에서 이 진짜 영화를 관객이 됐어. 내가 베이비야. 그 처음에 벨바럼스 부를 때부터 우와!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 감독이 설계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희열이 오거든요. 저는 음악에 맞춰서 액션들이 쫙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찍듯이 합이 이 뮤직비디오가 아무나 찍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뮤직비디오 감독들 보면 진짜 커트 초마다 해가지고 딱딱 찍어내거든요. 그런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제가. 우와 하면서 그 눈과 귀가 호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상관없다 이거야, 이건. 그 인물들이 또 너무 매력적이야. 하나하나. 약간 멋진 쇼를 약간 네네네네. 보여주는.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너무 매력적일 때 오는 희열이 있거든요. 그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뭐 제이미 폭스 그리고 그 두 남자 여자 그 잘생긴 남자 여자 케빈 스페이시부터 해서 데보라까지 해가지고 사실 데보라 캐릭터도 말이 안 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냥 그래도 돼. 너는 그런 애니까 하면서 딱 그냥 인정하는. 그 세계관을 구축해 주니까 나중에 영화 감독 할 거예요? 이거 그냥 갑자기. 아니요? 라는 말도 못 하겠고 네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약간 이렇게 묶는 전체를 조망할 때 그거가 이 합이 잘 짜여졌을 때 탁 쾌감을 느끼시는 느낌을 받아서 여러 가지가 잘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쾌감. 물샐 틈 없이 쫙.
저 뒤에 있는 저 사람들까지 또 연기를 너무 잘하고 막 딱 꽉 차 있을 때 그게 미치게 만드는 게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단편 영화 찍을 때도 제가 27명이었어요. 그 애들이 한반 애들이 한 명 한 명 만나서 보이진 않아도 이 아이는 이름은 이거고 이런 친구고 이런 친구고 이런 연기를 해주면 돼라고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는 카메라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연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야 돼. 어렵겠지만 부탁한다 하고 했는데 애들이 그거 다 하고 있을 때 아 그게 느껴질 때. 다 하고 있어요. 정말 걔네가 엄마랑 연습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27명이 동시에 같은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그러니까 찍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지 그 아이들은 정말 그걸 해주니까. 오케이. 그럴 때 오는 그 짜릿함. 감독의 그 감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옆반에 갔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영화에? 해가지고 잠깐 띄워다 붙여놓고 근데 그 문구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꽤 좋다고. 많이 이거는 감독이 의도한 거다. 의도한 거다. 근데 그거 그냥 그 학교에 있었던 것 뿐인데 그게 뭐였냐면 인생은 이기거나 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였어요. 의도한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어느 반에 붙어 있는 거. 아, 우리 대기실에 붙어 있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찍었는데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의 그 괴로움이 있잖아요. 저분들의 마음에 들까? 또 사실 굉장히 이제 궁금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물어보진 못하겠고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야죠. 아 리얼로? 네. 어. 어쨌든 저는 불안한 게 가장 크거든요. 제 인생에서 불안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근데 이 말씀 들어보면 너무 괴로운 게 나는 그런 창작의 즐거움인 거잖아요. 같이 하모니가 맞을 때나 뭐 계속 이렇게 창작하는데 그 창작 행위 자체는 결국에는 어쨌든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결과가 나오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성적표가 생기잖아요. 성적표가. 어쨌든 관객 수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평 그리고 뭐 입소문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오고 신경 쓰여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걸 다스리는 방법을 많이 어떻게 체득해가지고 빨리빨리 넘기려고 하는데 저 옛날에는 개봉하는 날은 아예 잠을 못 잤어요. 이제 개봉 날은 항상 무슨 라디오니 뭐니 홍보하러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거기 홍보팀 보면 몇 만 들었냐, 지금 평이 어떠냐, 뭐 하냐, 별점이 무너져 내리고 막 관객 수가 뭐 이만큼이고 하면 막 왜 이렇게 돼요, 진짜. 그런 흥행이나 그거는 진짜 단순히 작품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 그거는 하늘이 정해주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인력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시기에 일반 관객분들이 어떤 이슈가 있고 지금 이 시기를 지배하는 이슈가 뭐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조금씩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물론 영화가 너무 재밌으면 상관없지. 하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모든 영화들이 다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잘된 영화라고 해서 다 재밌지도 않고 사실 그리고 안 된 영화라고 다 재미없지도 않고 그럼 그거는 사실 하늘이 정해주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이 다 불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 꿀팁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진지한 질문이에요. 다 망해버렸을 때 제 모습을 생각해요. 최악으로 갔을 때. 다 박살났다. 개털이 되어버린 저를 상상하면 좀 나아져요.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아 그런 상황이라도 그래도 살긴 사라질 것 같은데? 부정의 긍정이네. 지금 꽤 과분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꿀팁이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의 저를 좀 생각하면 그래 최악은 아니야. 뭐라고 뭐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불안한 건 내가 망할까봐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좀 불안하거든. 네. 베이비 드라이브. 영화를 드라이브. 얘기하고 베이비 드라이버에서 드라이버. 망한 얘기까지 갔어. 근데 저는 베이비 드라이버가 좀 궁금해요. 그 영화를 처음에 분명히 설계가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씬에선 이 음악, 이 씬에선 이 음악을 쓸 것이다 라는 거가 설계가 돼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음악들이 또 장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음악들을 다 상상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걸 텐데 그 쓰면서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졸라 신났을까?
이 장면 내가 이렇게 찍을 건데 여기서 이 음악이 딱 나와가지고 천재인가? 막쫙 해가지고 하면 와뭐 이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저도 막 시나리오 쓰면서 예를 들면 이런 음악. 여기서 그 DPR 라이브에 그 음악이 나오면 딱 해가지고 아, 그런 상상 하세요? 하죠. 네. 어. 이 음악에서 그 너바나 음악이 딱 나오면서 쫙 하면 우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근데 그 감독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 연출하신 거 가라지로 하셨다고. 음악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음악은 제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밤새 가라지 밴드로. 가라지 밴드로 딱딱딱딱 쿵짝쿵짝쿵짝 그래놓고 나 음악을 잘 만들 수 있을지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근데 그거를 딱 그 시나리오를 썼을 때에 자기가 생각했던 음악을 근데 왜 그 음악을 쓰려면 저작권이 그쵸.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거 음악을 다 썼을지 못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 음악들이 거기에 따박따박 들어갔을 때의 그 희열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예측 못하는 게 배우들의 연기거든요. 그 장면을 자기가 딱 만들 건데 거기서 배우가 이런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사실 내 상상이고 배우가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고 미친 연기를 내놨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와, 이 감독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 내가 예측 못했던 너 그거가 감독님이 와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걸 줘서 고마워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했으면 칭찬 좀 해주지. 근데 뭐 다만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나름대로 뭐 분석을 해가지고 뭐 좀 대사도 좀 짜가고 해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 막, 대사도 짜. 예, 뭐 그게 막 짤 돌고 막 이러면은 뭐 내가 만든 괜찮았는데? 대사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네. 아. 요 정도의 느낌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저애라는 배우의 뭐 장점을 굳이 찾자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독님들이 예상한 연기를 그대로 해주는 그건 눈치일까요?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네, 그냥 감독님들이 딱 생각했던 연기를 정확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는 것도 저는 아 그쵸. 배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그거를 잘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이게 되게 웃긴데 자꾸 감정이입이 되네. 그 저희도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럼 디자인 외주를 하는데 이렇게 사장님한테 디자인을 납품하고 표정을 딱 보면 내가 이 사람 문제를 해결 못했나? 그때 진짜 괴로워요. 내가 돈값을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독님이 원하는 거를 구현했다면 엄청 일을 잘한.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모든 장면에서 다 구현할 수는 네, 없겠지만 어쨌든 감독님들이 디렉팅을 하면 그냥 딱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딱 하고 정확하게 그냥 딱 해내서 감독님들이 나를 어쨌든 쓰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진짜 말 잘 듣는 배우 사람. 네. 스스로 평가 좀 박하게 하시는 것 되게 같아. 스스로 객관. 드라이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저를 객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항상. 그래서 뭐 현장에서 뭐 이런 거 해보다가도 안 되면 역시 내가 이런 게 안 되는구나 하고 막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빨리빨리 해내려고. 아까 출판사나 그 대외 활동 말씀하실 때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시고 그런 네네. 것들이 되게 아무튼 스스로한테 좀 박한 거 아닌가? 벌면 좋죠. 벌면 좋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술을 팔아서 막 돈을 많이 벌거나 네. 건물을 사서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런 좋죠. 좋은데 배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손실도 적고 수입도 적은 그냥 나 혼자 놀 수 있는 그 정도지. 내가 막 여기다가 때려 부어서 투자를 해. 저는 주식도 요만큼씩 해가지고 막 10,000원 떨어지면 가슴 막 마음 아파하고 10,000원 오르면 막 이런 사람이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고 나우유 시미는 제가 못 봤습니다. 나우유 씨이요? 근데 이게 되게 시리즈로 갔더라고요. 2까지 나왔죠. 2까지. 네, 3를 제작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 이제 4명의 마술사들이 그 사기치는 영화예요.
이 서- 세상에 선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좀 피해 본 사람들을 위해서 아, 홍길동 같은 거예요? 네, 마술로 아.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쁜 아. 놈을 퇴치하는 아, 아. 뭐 그런 영화인데 제가 우선 개인적으로 제시 아이젠버거를 진짜 좋아해요. 아. 제시 아이젠버거 진짜 네. 좋아하고 제시 아이젠버거가 이 영화에서 너무 멋있게 나와요. 어떤 부분이 좋아해요? 그냥 미국에서 아. 나랑 가장 비슷한 배우가 누가 있을까? 어, 라고 아. 하면 저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오, 아, 그래요? 네, 그냥 어. 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할 수는 있어. 연기의 뭐 어떤 스타일이나 그냥, 그런 그냥 거요? 이미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 같아서 좋아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되냐면 이 다른 얘를 작품은 뭐 있어? 얘를 약간 이렇게 보면 조연철 같고 약간 저렇게 이렇게 보면- 보면은 저 같기도 한 느낌을 저는 조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브래드 피트니 뭐 알파치노니 로버트 드니로니 이런 배우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때 막 엄청 마초적이고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 물어 뜯을 것 같고 이런 배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금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역할을 맡으면 이제 그러려고 막 하는 죽어라 용을 쓰는 거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사실 저는 완전 초식남이니까 그냥 이미지가 아, 스스로 아니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왜소하고 어. 뭔가 막 그러니까 육식남이 아닌 거죠.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육식남의 이미지 압도적이진 그러니까 육식남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네, 뭔가 네, 네, 그냥 기라성 같은 배우들은 사실 굉장히 육식남 같은 이미지가 좀 세잖아요. 심지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브래드 피트도 그쪽으로 가잖아요. 아,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시간이 아, 갈수록 설명이 되니까.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신기하다. 그 마초적인 어떤 것들이. 느낌으로 가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 위에 뭐 알파치노, 뭐 로봇. 잭 니콜슨, 네. 막 이런 이제 이분들은 워낙에 이제 막 그걸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배우가 아닌 배우가 누가 있을까? 아, 라고 좀 찾아보면 별로 없거든요. 딱 눈에 띄는 게 제시 아이젠버거. 아니면 저기 누구야? 데니 슈걸, 에디 레드메인. 뭐 요런 그 스티븐 호킹 연기한 배우 있어요. 아, 네.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곱게. 네, 그런 어떤 지점. 그런 영역들의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제시 아이젠버거 마음에 드는데 저 배우 그리고 그 배우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막 인터뷰도 찾아보니까 약간 이 영화나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도 그래요. 약간 저랑 비슷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약간 조연철이랑 비슷한 마인드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박정민이라는 배우한테 있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미국에서 이 배우가 나 되게 좋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처럼 막 그저 찌질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생겨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배우가 제일 멋있게 나온 영화가 저는 이거다. 나우유심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직업인으로서 되게 의미 있는 영화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배우가 나오는 다른 영화들은 또 어떤 소셜 것들? 소셜 네트워크가 있고 좀비랜드가 있고 영화 감독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그러네. 되게 작가, 감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지켜본 결과.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막 저는 인터뷰 같은 거 잘 안 찾아보는데 너무 궁금해서 찾아본 배우가 예, 이 배우예요. 근데 막 연기를 보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영화를 보고. 어. 물론 다른 배우들도 너무 멋있게 나와요. 모건 프리먼도 진짜 멋있게 나와요. 그리고 저기 뭐야 헐크 아저씨 마크 러팔로 이 사람도 진짜 여기서 너무 잘하거든요. 1, 2 다 좋아하세요? 네. 근데 원을 좀 더 좋아해요. 2는 그냥 그 장면만 좋아해요. 그 카드 거기 들어가서 막 촥 날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촥촥 껴들고 싶다. 하는 장면이 예. 있어요. 거기 요것도 감독이랑 그 스턴트랑 합의. 설계 잘했네 하는 느낌을 딱 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우디 헤럴슨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디 헤럴슨이 누구지? 거기서 그 독심수라는 독심술하는 그 최면 거는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저는 또 미국에서 또 맞죠.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워낙 유명하겠죠. 근데 한국에서 네. 얼굴 보면 다 알지만 네네네. 이름을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저희도 나는- 보니까 이 아저씨. 저는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대단한 사람은 사람이다. 지금 이 한국 관객들이 알아줘야 되는 배우다. 이분 필모그래피 보면
말도 못해요. 또 뭐 나오죠? 좋은 영화란 영화는 라인, 노인을 위한 나라, 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없다.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 좋은 영화에 너무 많이 나왔어. 그리고 너무 잘해요. 그냥 모든 영화에서. 그러니까 나우유 시민은 사실 전형적인 상업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음. 헐리우드 영화. 네,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예요. 오락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네 정말 오락 영화. 그냥 뭐 메시지도 필요 없는 정말 그러니까 마블 재밌지. 예, 그냥 어. 우리 재밌게 만들었어라는 어. 영화인데 정말 잘 만든 상업 영화도 진짜 좋아하고. 그쵸. 예. 뽑아주신 영화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그렇죠. 막 예술 영화의 범주에 들어간 영화들은 아니니까. 이 나우유 시민은 그 중에서도 또 정말 상업적인. 보면서 왜 그렇게 멋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간 마법사 같아요. 그 마술사라기에는 마법사의 느낌이 그 해버려서. 영화도 좀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음. 이렇게 판타지처럼 보여주고 해서 탁 바뀌고 막. 보여주는데 그냥 그 네 명의 합이 우선 너무 좋고 마지막에 반전 있고. 마지막 반전 있고 우와 이렇게 되고 이게 이거였어. 다시 보고 싶잖아. 야,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다 있어. 네. 이 영화는 처음에 저희가 여쭤봤을 때는 없었죠, 목록에. 없었죠. 제가 집에서 그냥 생각하다가 궁금해. 내가 뭘 좋아하더라 이러고 생각하다가 아 맞다. 그 영화가 있지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로즈로 나오는 분이 스포트라이트에도 나오시는 기자일 것 같던데. 근데 스포트라이트도 너무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것도 되게 사실은 끝까지 이거를 수급하려고 했던 영화잖아요. 일종의 르뽀물인 거죠. 음. 그 아동들 성착취한 신부를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이제 애를 쓰는데 막 장애물에 부딪히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태도가 너무 좋았다. 언론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 있고. 두 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쇼처럼 짜릿한 것도 좋아하시고 그렇게 어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생활을 하고 어쨌든 예전에는 관객으로서 대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제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됐잖아요. 근데 정확히 나는 또 만드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 작품 전체에 뭔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딱 내 역할이 있는 것뿐이지. 이 현 시대의 관객분들한테 과연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되게 궁금하고 저 한정 10,000원 있으면 그냥 CGV 가가지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영화가 뭐지? 이게 제일 잘 재밌대. 그래서 가서 보고 재밌다 하고 나와서 뭐 재밌었다. 오락. 네, 오락. 그러다가 조금씩 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잘 상영하지 않는 찾아가서 봐야 되는 영화들을 막 이제 가서 보다 보니 와, 이 영화 이런 영화들도 어떤 몫을 해. 오히려 이런 영화들의 몫이 더 큰 것도 같아. 이런 영화들을 만들고 싶어. 근데 지금 어쨌든 영화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저도 작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물론 뭐 100% 저의 의지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내 필모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끔 하거든요. 물론 난 이제 예술 영화에만 나오겠어. 나는 무슨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영화만 찍을 거야. 이럴 수는 없지만 이제 뭔가 관객들한테 우선 영화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제 좀 헷갈리고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이제 후배들도 좀 생기고 이제 나는 어떤 영화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나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까? 제 맘대로 되진 않죠. 뭐 저한테 들어오는 작품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럼 나는 이 작품에 충실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저는 좀 부끄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가장 커요. 스스로한테 그리고 뭐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뭐 누군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후배들한테 내가 선배들 보면서 우리 선배님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고 너무 멋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누군가가 또 박정민 선배가 이런 작품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런 작품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렇게 좀 돼주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제 입으로 하니까 꼴사 나온 거지. 사실 그런 생각을 어. 저는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저 오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직업인한테도 그 이력서에 내 커리어가 저 어느 순간에 제 커리어를 봤을 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뭐 여기 힘들다고 잠깐 있다 나가고 뭐. 막 그런 것들이 근데 배우는 더 드러나니까. 그쵸, 네이버에서 안 지워주니까. 어. 그럼 내 필모 예쁘게 만들어 했을 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예쁘게 만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그냥 제가 딱 어떤 작품을 이제 만났을 때 그 작품이 부끄럽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배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답은 못 찾았는데 저 지금 한 최근 3년 동안 진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작품 하나하나가 다행히도 뭐 아직 안 나온 것들도 있고 뭐 하지만 담으려던 것들을 충실하게 담았고 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해서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텀 내가 좀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바라봐야 좀 바라봐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일을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이렇게 내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찾아주니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찾아준다는 게 제가 꿈꿔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행복한 예, 일이잖아요. 왜 나를 찾아주지 않지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가 있으니까 찾아주면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특히 같이 했던 감독님들이 찾아주면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럼 그분은 나랑 작업한 게 좋았던. 행복했다라는 거잖아요.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나를 위해서 돌아봐야겠어. 내가 향후 한 10년 이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고 우선은 쉬어야 보이지 않을까. 우선은 좀 쉬어봐야. 너무 지금 달려오셨구나. 약간 예. 번아웃에 가까운. 그러니까 번아웃까지는 아니에요. 뭐 저는 앞으로 할 다음 작품도 너무 신나요. 이게 어떻게 막 어떻게 할지 막 너무 신나고 막 재밌을 것 같고 막 또 가면 또 재밌게 할 건데, 한번 쉬어봤을 때 나한테 드는 생각이 뭘까가 좀 궁금한 거죠. 사실 몰라요. 또 내년에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비랜드에서 큐레이터 돼달라고 뻐꾸기 날렸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옳았구나 했죠. 옳았구나 했어요, 정말로. 상훈 씨가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이제 무비랜드 자기가 이거 했는데 뭐 관심 있어 하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 했을 때 진짜 옳았구나 했어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내가 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를 네. 보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서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영화를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빨리 저기를 가보고 싶은데. 덕분에 진짜 영화인이랑도 한번 대화 이렇게. 근데 더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하실 텐데요. 이렇게 서로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아니 왜냐면 이거를 많이들 알아요 이제. 조금씩 그래요? 알아가더라고요. 영화업계에서요? 예. 이런 극장이 생겼대라는 거를 뭐 진짜 말마다 하나 뭐 가수분들도 한번 만나봤다가 사실 영화인들 만나시는 게 제 생각엔 어느 순간 가장 쉬운 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쨌든 영화 하는 사람들이 영화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런 극장에서 옛날에 자기가 보고 싶었던 좋아했던 영화를 소개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메리트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문자 받고 문상훈? 상훈 씨가 왜? 근데 장문이라서 뭐야? 봤는데 장문일 진 몰랐는데. 그래서 여담인데 상우님한테 왜 언제 연락 주시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바로 됐어요.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뭐 네, 이제 바로 못 드려. 뭐 매니저분한테 연락드리면 되냐고. 저한테 직접 하시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그 다음 주인가 연락 드렸을 거예요. 왜 연락이 없지? 저는 그게 당장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바로. 당장 하는 건 줄 알고 왜 이제 하자고 해놓고서는 얘기해서 영화도 고르고 해야 되는데 왜 연락이 없지? 좀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지금. 근데 오히려 다행인 게 7월달에 하니까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서니까 더 좋죠 저는. 영화도 보러 올 수 있고. 네. 좋습니다. 꼭 이제 꼭 보러 오세요. 네.
상우님 빠더너스에 사과 박스를 엄청 찔렀어요. 문자 좀 하나 넣어줘. 이거 이만큼 보내 이만큼 보냈어요. 고맙네. 그래서 나는 빠더너스 나와달라는 얘긴가? 그건 아니고 남의 집. 아 내가 분명히 다음에 나간다고 했는데 또 그러는 건가 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무비랜드. 사실 상훈 씨 거는 제가 예매를 해놓고 못 온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떤 거? 행오버. 행오버. 네. 예매를 해놓고 촬영이 그날 겹쳐서 취소도 안 되고 오셨어. 그래서 진짜 그냥 신기했겠다. 빠더너스 상우님 할 때는 약간 깔깔깔깔 약간 그 분위기로 좀. 다 코미디 네, 삼치. 영화야. 그렇죠. 예. 근데 요번 영화들도 좀 아는 여자 때 좀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니까. 맞죠. 네, 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와. 아닙니다.